안녕하세요. 예니 아빠입니다. 먼저 약속드렸던 학자금 대출 영향에 대한 부분은 제가 10Q나 10K에서 좀 몇 가지 더 찾아야 될 게 있어서 그거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원래는 전체적으로 그냥 며칠 미루고 2주 안에 해결할까 했는데 지금 요 내용은 좀 금방 끝나는 그 금리 부분에 대한 거랑 그 설명드릴 내용은 미국의 지금 요새 제 구독자분들이든지 아니면 그냥 시청자분들 중에 한 10%가 미국 캐나다 분들이 좀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미리 알아도 좋겠다 싶어서 좀 나눠서 먼저 올릴 거 올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번 주 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학자금 대출 그 금리 자체는 제 영상을 뭐 작년이든 뭐 지난 그 한 몇 번 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5월 10년 만기 국채 경매 수준으로 이제 그걸 판단해가지고 7월 1일부터 적용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5월 걸로 해서 요번 달 6월 달이 지난 7월 달.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. 이게 이제 2022년, 그러니까 작년이죠. 그러니까 작년 10년 만기 국채였으니까 3.11%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, 요 부분에 이제 가상금리를 더해가지고 한 게 지금 현재 6월달 현재 금리가 지금 요걸로 기초 금액이 책정이 돼가지고 현재 금리가 이거거든요. 4.99에서 6.54, 7.54. 그러니까 대부분 뭐 요 학부생들은 이제 5%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, 그때 이제 소파이 금리는 물론 그 좀 더 낮은 금리가 있지만 평균은 이제 뭐 5%뭐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래서 13.5% 이제 금액이 크거나 그런 사람들은 금리가 더 높고, 그래서 지금 요 현재 이 금리고, 요게 그 2주 뒤죠. 2주 뒤인 7월 달부터는 현재 그 기준으로 5월 달, 그러니까 23년도 5월 달 이제 이 10년물 이걸로 따져지게 되니까 3.78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러면 대략적으로 10년물 3.7 전후에다가 이제 그 가상금리가 평균 한 요 정도 되더라고요. 1.5에서 2%. 그래서 지금 다음 달부터는 5.5%가 최초의 시작 금리가 될 거예요. 여기 그러니까 0.5% 정도 평균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학자금 금리는 고정으로 5년에서 15년을 쓰는 거기 때문에 0.5%가 뭐 한 달 한 달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겠지만, 이게 장기로 간다면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나죠. 그래서 지금 만약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지금 8월 말 이후부터는 그 이자가 이제 내야 되는 부분으로 바뀌잖아요. 그래서 9월 1일부터 이자 비용이 그 발생이 되고 10월 1일부터 이제 첫 이자를 납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 지금 바이든이 지금 탕감 2만 불에 대한 그 소송 부분은 어쨌든 뭐 아직 그 요번 주든 다음 주든 그 결과를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어쨌든 그 이자를 그 기존에 대출 받았던 거에 이자 발생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지금이 더 낫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왜냐면 모든 대출자들이 이런 그 뭐 금리가 요번 달 다르고 다음 달 다르고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태반일 거고, 이거에 대해서 조금 받을 보려고 했던지 좀 그 알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아주 극소수 그 소수 정도는 좀 알고 있을 거예요. 어쨌든 많이는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파이 금리도 그 따라서 이 기준인 5.5% 연간 확장 금리에 따라서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다음 그러니까 2주 뒤부터는 이렇게 4.9에서 14% 전후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어차피 받아야 된다면 장기적으로 이제 막 받아야 된다면 그 다만 뭐 얼마 갚고 있는 거를 이제 그 대환하든지 뭐 그런 사람들은 1, 2년밖에 안 남았다면 그 금리를 계산을 해보고 나중에 받는 게 낫다 싶으면 그때 해도 될 것이고요. 어쨌든 장기적으로 몇 년 이상을 쓴다면은 당연히 지금 2주 안에, 왜냐면 이게 신청하면 바로 그날 대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 꼭 해야 된다면 요번 주가 지금 제일 좋은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요 그 소파이 그 대출 부분에서도
지금 대부분 그 애널이나 뭐 이런 그 뉴스 보도 보면은 10월 달부터 좋아진다. 이걸로 또 지금 막 그 소파이 그 하락 조금 하고 있는 와중에 그걸 막 이렇게 미는 애널들이 있는데, 그거는 지금 모르는 얘기예요. 그거 다음 2부 영상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. 어쨌든 요번 달부터 발생이 좀 더 늘어날 것이다. 그래서 원래대로 따지면 3분기 어닝인 그 저 11월 달 뭐 이때쯤 돼서의 그 어닝에서 학자금 대출 영향이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, 저는 지금 생각하는 거로 2분기, 그러니까 8월 달 어닝 발표 때 이 학자금 영향 부분이 일단 성장을 1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보다는 좀 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. 이런 부분들 때문에. 일단은 여기까지 소파이 얘기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블링컨 장관이 시진핑 만나는 것까지는 계획이 안 잡혔었거든요. 원래는 그냥 그 자기랑 같은 이제 국방장관급인 그 사람만 만나기로 했었는데, 그것도 바로 하루 만에 뒤집어져서 겨우겨우 만나게 된 건데, 요번에 가서 그 사람 만나고 이제 국가 주석까지, 이거는 그 이렇게 기자회견 내용에 이렇게 다 아는 내용들 이렇게 알려진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들어본 거잖아요. 뭐 중국에 대해서, 대만에 대해서,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. 그냥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, 실무진 제가 추측건데 이제 그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내외적이지 않은 것이 좀 포함이 될 것 같은 거를 좀 이제 다른 뭐 매체나 이런 데서도 약간 좀 힌트를 얻은 것도 있고,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. 미국 그 중국에서 안정화의 필요에 동의를 했고, 이제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. 그래서 뭐 다음 주부터 바로 크게 영향을 끼칠지 안 끼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큰 영향은 없을 거고요. 뭐 소폭의 그 뭐 여러 중국 관련 주식들이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, 어쨌든 이게 확정이 돼야지만 이제 크게 더 한번 요동을 칠 텐데, 그게 이제 빠르게 될지 늦게 될지. 그래서 이거는 그 한국인들이 아주 불같은 것들을 많이 좋아하잖아요. 저도 물론 작년에는 C웹으로 한 세네 번, 두세 번 정도인가? 어쨌든 이걸로 약간의 이득을 취하기도 했는데, 뭐 C웹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인터넷 2배이고, 근데 최근에 이제 안 거는 이거는 이제 FTSE가 이게 런던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의 50개 이제 대표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지수의 3배인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차트상으로 보면 뭐 똑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죠? 거의 움직임이 쭉 내려가다가 지금 근 한 달 사이로 이제 최근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거의 똑같고,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약간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, 저는 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요거 자인그룹계 그냥 일반 차트상으로도, 그 다음에 그 어닝 내용으로 봐도 다 성장을 좀 해나가고 있어서, 약간의 그 미중 관계가 급격히 해결된다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좀 루즈해지거나 혹은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게 좀 더 안정적이라서 제가 1차 매수는 지난주에 요거는 끝내놨는데, 지금 다음 주, 그러니까 요번 주 안에 여기 3개 중에서 좀 더 이것저것 좀 따져보고 좀 추매를 여러 가지를 좀 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.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요. 2부 영상 그 소파의 학자금에 대한 영향이 좀 여러 가지로 좀 계산을 좀 복잡할 것들이 있어서 그걸 찾아서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대로 아주 다는 할지 지금 어쨌든 되는 대로 최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